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학대계 제1권의 상권 6페이지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에 충실하게 교재 내용을 언급하면서 가겠습니다. 6페이지 그 하단에 간지오행 음양기질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지는 모두 다 음양으로 나누고요. 또 기와 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 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허한 거죠. 허한 것. 질은 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한 것이기도 하고 좀 움직임이 있는 것. 이것은 고요한 것.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이고 따라서 양감. 이것은 음이고 음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을 예를 들면 목이라고 하는 기는 갑, 목의 질은 을이죠.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는 형과 대비되고요. 기는 또 성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질이라고도 합니다. 형기, 성질 이런 것이죠. 간목은 을목의 기이고요. 을목은 간목의 질이죠. 이런 분류는 어디다가 활용을 하냐면 어떤 그 생극의 작용력 이런 것을 볼 때 극이 필요할 때는 기대기로 형대 형으로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질이라고 하는 건 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손상이 되면 실제 기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기가 손상이 되면 기관이 아니라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또한 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6페이지 하단에 쓰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간과 통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지지에 통근하고 있는 천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지지는 그 천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펴보이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지지에 갑이 없고 을이 있는 경우, 이 을도 인에 통근한다 이렇게 봅니다. 7권 격국론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근을 나눌 때는 정근과 편근으로 나눕니다. 편근. 그래서 정근은 방. 그러니까 목을 예를 들면 진에 정근이 있고요. 플러스 목의 고인 미에 정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편근은
인성이죠. 해수. 그 다음에 자수도 편근이라고 보는데 이 자수는 사실은 지장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간의 경우는 편근 중에 지장간이 없는 이런 것은 다 목욕에 해당됩니다. 목욕. 12근성 중에 목욕. 해수는 목의 장생이죠. 화를 예를 들면 정근은 사, 오, 미 플러스 술이고요. 편근은 인, 묘. 묘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병은 묘의 목욕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근과 두간. 중간에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본기 간지 음양에 기질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기 간지 기질을 빌려서 대응할 수 있고 이것이 음양 기질이 서로 변하고 통하는 이치입니다. 이내에 인월의 천간에 갑이었고 을이 있다면 이는 그 을목으로 투관하는 것이고요. 을이라는 빌려온 기는 인에 통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8페이지 생극 동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생극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의미도 있고 나아가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극은 자극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억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아가다고 하는 의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하면 목은 화를 낳는 것, 목은 화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목이 나아가서 화가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극이란 생에 비해서 절제 규율하거나 절제를 멈추게 하고 그 생한 길을 수렴하여 진로 형을 이루게 하고 그 발령할 시기를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이니까 극이란 생기가 발설한 토대, 즉 어떤 나뭇가지 어떤 그 목을 생각해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금이 와서 가지를 다 쳐주는 것은 그걸 더 목답게 자라는 것, 그러니까 목기를 더 잘 발산하고 목의 어떤 모습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은 단순한 극이 아니고 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중간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 그 밑에는 어떤 생이 많은 경우 일종의 반극이라고 해서 도리어 생의 효과는 없고 그것을 억압하고 지체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극이 많다고 해서 그럼 반생이 있느냐? 반생. 극이 많은 것은 반생의 작용이 있다고는 하지 않고요. 도리어 어떤 작용이 생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이 많다. 식상이 나를 설하는 것이 식상인데 설이 과다한 그 식상은
때로는 나를 극하는 관사를 제거해서 나를 돕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 식상은 나를 반대로 돕는다는 것이지 이게 반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는 구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생극이라는 것도 어떤 작용의 그 양면이죠. 생이 있으면 반드시 극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 양면을 다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극도 음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와 질 이런 것들은 어떤 작용관계를 보시면 간목의 기는 신금이라는 금의 질을 만난 경우 이 간목이라는 것은 무형무질이기 때문에 신금의 극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 이런 거죠. 간목은 신금이 동하여 기를 낳고 변하여 경금으로 자기를 극하는 걸 방치하면 된다. 무서운 거죠. 같은 게 동성 극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동성의 생은 그다지 어떤 역량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생의 작용은 굉장히 강한데 극은 그다지 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극하는 작용이 필요할 때는 동성의 극을 찾고요. 이것은 기면 기, 형이면 형 이렇게 찾고요. 생이 필요한 경우는 이성의 생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유정이라고 하는 거죠. 유정. 음양생사 이건 좀 예로부터 논란이 많은 그런 내용인데 주장하시는 분마다 약간씩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다만 우리 어떤 자연계의 이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의 어떤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본 토대이므로 음이 사하, 양이 생. 이게 양생 음사, 음생 양사인데요.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우선 사라는 것은 죽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역량이 현저히 약해진 것.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묘절 절에 가깝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사는 어떤 일말의 기운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음이 완전히 절되어 버리면 양도 완전히 절되어 버리는 멸절 되는 상태. 그러면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이 사하는 것은 음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 양이 생하는 것은 양의 기능이 사와 어떤 비례할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음과 양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처봉생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절처봉생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갑신
이것은 절지이거든요. 갑목의 기운이 완전히 없는 상태. 그렇지만 여기에 이미 있어서 갑을 도우니까 절처봉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갑은 신의 사는 아닙니다. 사는 기운은 남아있는 거죠. 갑목이 해의 장생인 이유. 우리가 목하면 나무 이런 것은 좀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좀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간을 접근할 때 이것은 물종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물종. 오행으로는 세상 만사, 만물을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십간로는 만물을 10대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물 유상이라고 하죠. 유상. 이게 대분류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걸 10가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십간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갑이라고 하는 일간을 보면 그 사람의 물종, 일간의 물종은 갑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방법, 사람으로 구분한다 할지, 물건으로 구분한다 할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갑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구분하면 우선은 선생, 그다음에 어떤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일로 어떤 구분한다면은 공부하는 것할지, 어떤 이런 거 배우고 익히는 것, 그다음에 물건은 책이랄지, 교양이랄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단순히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는 들어가겠죠. 지향해야 될 표현이다. 그래서 해월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까지 떨어지고 줄기만 남았는데 그게 다음 해에 활발히 움직일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생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12운성의 어떤 개념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왔는데 써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묘와 절이 빠져 있습니다. 묘절. 이 12운성은 우리 왕쇠를 판단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일단 어떤 물종으로서 우리가 왕쇠를 따지는 의미는 내가 독립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물종이 독립할 수 있으면 종격으로 가지 않고 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보려고 왕쇠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지지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생록왕의 곳이 있어야 한다.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12운성은 그대로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동정은 앞에서 잠깐 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주팔자 자체로는 어떤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해야만이 서로 움직여서 이 년, 월, 일,
시가 움직여서 어떤 마찰이나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어떤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체 내 사주팔자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 결과가 길하거나 흉하거나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 대나무 밭은 고요하고 그대로 아무것도 움직임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 대나무가 움직이고 부딪히고 하면 거기서 대나무끼리 부딪힘으로써 어떤 기운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그 대나무 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도 됩니다. 이 동정설은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어떤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때 동하는지는 어떤 사주팔자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정을 구분하는 방법을 보면 간지 전체를 놓고 보면 천간은 동이고 지지는 정이죠. 그다음에 천간을 또 나눠서 보면 양간이 동이고 음간은 정이죠. 지지는 뭐 양지는 동, 음지는 정. 전체적으로는 정이긴 하지만 또 발동하는 지지는 동이고 불발동하는 지지는 정이겠죠. 원국과 세운을 보면 원국은 정이고 세운은 동입니다. 명국이 대운에 진입한 후의 상태는 정이고요. 유년은 또 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동, 동을 끌어내서 발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을 끌어내는 이 동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삼합국, 반합, 공합, 육충, 육합, 삼해. 해파는 좀 약하긴 하지만 이것도 동하게 하는 거죠. 어떤 동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대략 한 7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강한 영향을 주는 그것이 오면 거의 뭐 다 동한다고 보면 되는 그런 경우는 순서를 보면 삼합이 우선이고요. 반합, 그다음에 투관한 지지, 그다음에 육충, 육합.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다면 도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도위. 이것은 위. 원국에 있는 글자가 다시 오는 거죠. 비록 무슨 형충파의 작용이 없어도 도의만으로도 인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동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동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글자가 년, 시, 일, 월, 년이 있는데 이 글자가 같은 글자가 왔는데 이 글자가 이 년지, 아니 월지, 일지, 시지와 아무런 작용관계가 없다면 인동은 됐지만 발동은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이 제일 발동하게 하는 역량이 크고요. 삼합, 반합, 그다음에 투관한 것, 그다음에 육합, 충, 그다음에 형, 이런 것들도 일단 인동을 하게 한다라는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 또 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